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 전국이 맑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예년보다 높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53일 만에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키스트 연구팀이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초소형 칩을 개발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초소형 칩으로 신경 회로를 측정하고 뇌에 약물이나 빛을 전달할 수 있어 뇌 관련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고 일교차가 크게 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전국이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낮 더위의 기세는 조금 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름철이면 더위를 한층 더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심의 아스팔트 바닥인데요. 이런 인공재료 대신 천연 잔디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닥은 물론 대기 온도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의 주범으로 꼽히는 열섬 현상. 특히 고층 빌딩 사이 도로에 깔린 아스팔트와 시멘트 바닥은 빠르게 흡수한 열을 서서히 내뿜으면서 도심을 달굽니다. 그런데 천연 잔디만 있으면 도시 온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낮 기온이 37도에 달하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온도가 55도 이상 올라가면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 잔디는 표면 온도가 평균 34.5도로 유지됩니다. 대기 온도도 아스팔트 위에서는 38도가 넘었지만 천연 잔디가 있으면 36도로 2도 정도 낮았습니다. 환산하면 1000제곱미터, 즉 농구장 2.4배 정도의 잔디밭이 90제곱미터 규모의 가정용 에어컨 32대의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을 하면서 수증기와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흡수를 하게 되고 흡수된 온도로 인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운동장에 흔히 쓰는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는 아스팔트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져 더위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좀 더 관리가 쉬운 잔디 품종을 개발하고 생활 주변 지역부터 천연 잔디를 적용한다면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무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한일 갈등이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은 결국 한일 간의 유일한 안보 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졌습니다. 숨가빠던 지난 53일간의 일정을 강정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초계기 갈등으로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는 올해 7월 1일 무역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 핵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였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이사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 달 만에 800여 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끝내 배제한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카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독도 방어 훈련을 재개하는 등의 다양한 맞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양국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는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거부했다며 협정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안전검사 강화 조치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고형차와 초콜릿 등 일본산 17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 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 일자별로 1kg씩 시험 검사를 1회만 하던 것을 1kg씩 2회 채취하고 시험 검사도 2회로 늘어납니다. 앞서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초소형 칩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은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경회로를 측정하고 뇌에 약물이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이 초소형 칩을 쥐 뇌에 이식했고 이를 통해 특정 뇌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신경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뇌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초소형 시스템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뇌 관련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 독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 내 대식세포만을 골라 사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경희대 연구팀은 벌 독의 성분 가운데 하나인 멜라틴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펩타이드를 결합해 이를 폐암에 걸린 쥐에 주입했더니 암세포가 사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물질은 다른 정상 조직에 있는 대식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 5천억 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 정회 끝에 표결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3,600원가량 인상되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 9,800원을 부담해 2,8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충된 안으로 투표 끝에 3.2%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정심은 내년도 정부 지원을 건강보험 수입액의 14% 이상이 국회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법이
올해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49%보다는 0.29%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에 모두 10자리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를 보면 닭 사육 환경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달걀 판매됩니다. 달걀 외부에 산란일자가 포함된 10자리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시행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미 일찌감치 표시제에 동참해 문제는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난각에 사용되는 잉크 자체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진열 시점에서 전수 검수를 하고요. 번진 게 발견이 되면 따로 뺀 다음에 이제 교체 처리를 하죠. 이달 초 식약처 조사를 보면 전국 마트 기준으로 90%가 산란일자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표시를 하고 있었고 중소형 마트 경우에는 약 71% 정도를 표시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약 90% 정도 이렇게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 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사육 환경번호는 방목장에서 키우는 방사가 1번,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가 2번, 개선 닭장과 기존 닭장이 각각 3번과 4번입니다. 계란도 식품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거고 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날짜가 꼭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산란일자가 좀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30일, 냉장 보관하면 40일에서 45일 정도로 길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업자가 산란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그동안 열매 속기한 뒤 벌어졌던 제주 풋귤이 피부 보습력을 높이고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임상시험 결과 풋귤 추출물이 피부 보습 지수를 18% 늘려주고 눈가주름은 6.5%, 이마주름은 10%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민간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화장품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시는 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현 단계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수돗물과 생수 등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데이터가 제한적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지표수나 하수가 원인이고 플라스틱병 생수 내 미세 플라스틱은 병에 물을 담고 뚜껑을 씌우는 과정에서 일부 유입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음용수 내 미세 플라스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은 권고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분자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이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개가 흡수한 열과 한 일의 차이인 건데요. 예를 들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모터가 뜨거워지죠. 즉 일을 하면 열을 흡수합니다. 여기서 흡수한 열과 한 일의 차이가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겁니다. 즉 일과 열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